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이제 ICMA 2023년에 발표된 Test Time Style Shifting, Handling Arbitrary Style in Domain Generalization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카이스트, 그다음 퍼주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논문의 목차는 발표 목차는 이제 논문의 목차를 따랐고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하면은 이제 주저자분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지금 다니고 계시고 주 연구 분야는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이런 두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은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하는 이런 셋이 이런 세 개의 도메인으로 학습을 했다 가정했을 때 실제 테스트에서 이제 보지 않는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제 강건하게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반문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의 중요한 이제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런 도메인이라는 그런 특성이 보시면 이제 이건 R라인에 있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VGG 인코더 또는 이제 CNN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이제 이런 피처들의 이제 피처의 특성들이 이제 도메인마다 좀 그룹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NN에 있는 피처의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피처가 있을 때 이 피처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민과 베리언스를 분리했을 때 이때 이 민과 이제 베리언스가 이제 도메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민과 베리언스를 이제 스타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피처가 이런 그런 스타일 스페이스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민과 베리언스를 이제 티즈니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도메인별로 이렇게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도메인을 스타일로 오그멘테이션해서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이 경우는 이제 팩스 데이터셋을 이제 티즈니를 뿌린 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인도메인 이 세 개가 이제 여기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스케치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 스케치 데이터셋을 테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스케치는 이제 저희가 트레인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거라 했을 때 이 세 개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하더라도 이 이제 도메인 바운더리가 이제 이 스케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자기가 학습한 도메인에 만약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이 저자가 이제 제안한 이 가설 중에 가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을 때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이 학습한 도메인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오그멘테이션을 제안했는데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애초에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테스트 타임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학습한 소스 도메인을 방향으로 가깝게 가면은 모델이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 연구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스타일을 소스 도메인의 스타일로 옮김으로써 좀 더 잘 예측하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자가 이제 상정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컨트리뷰션인데 스타일 밸런싱이라는 거에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저희가 얻게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메인마다 클래스가 이제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 클래스가 개수가 매우 적고 그러니까 도메인마다 이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샘플 개수가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학습에 이제 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돼서 저자는 소스 도메인에 있는 이제 다른 도메인이지만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샘플을 맞추는 스타일 밸런싱이라는 방식을 제안해서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스타일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NN의 이 초기 레이어에 있는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채널 와이즈에 있는 민 베리언스를 뽑게 되면은 그 민과 이제 그 베리언스는 어떤 그 도메인에 따른 그 스타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타일로 오그멘테이션 하는 이제 믹스 스타일이나 아니면 DSU 아니면 이런 스타일, 네오필이라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은 이제 소스 도메인에
이제 바운더리를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테스트하는 그 도메인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했을 때 이 테스트 도메인을 이제 소스 도메인으로 가깝게 가는 그런 과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이런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임밸런스, 밸런스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드 러닝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연구들은 단일, 그러니까 싱글 도메인에 대해서 이 클래스들마다의 샘플이 불균형할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지, 저자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제 멀티 도메인에 대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드한 러닝의 그런 문제는 잘 해결하지 못해서 저자는 자신들의 이제 멀티 도메인에서의 클래스의 임밸런스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저자가 하는 방식과 이제 기존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다른 점이 뭐냐면, 보통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의 그 타임에 테스트에서 얻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거에 반면에, 저자는 이제 단지 모델은 가만히 두고 테스트 데이터만 이제 그 모델이 학습한 소스 도메인의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가깝게 이제 옮기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학습한 소스 도메인들을 이제 만약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 어떻게 보면 CNN이 되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도메인을 펼쳤을 때 이 도메인 이제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생성 모델로 학습한 후에 그 생성 모델을 가지고 만약에 임의의 타겟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보면은 이게 소스 도메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생성 모델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타겟 도메인과 가장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 이제 그 학습한 매니포드에 있는 샘플을 이제 생성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브럼에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노테이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CNN 백본을 통과하면서 이제 CNN에 있는 중간 레이어를 이제 나오는 이제 피처 맵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치, 채널,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배치를 1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단일 채널에 대해서 이렇듯 이제 채널 와이즈의 민과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이트하고 위드 이 부분이 이제 대한 이제 민과 이제 베리언스를 구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널 와이즈 민과 이제 채널 와이즈 베리언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채널 와이즈 민과 이제 채널 와이즈 베리언스를 이제 컨캣한 후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배치가 1위를 했는데 만약에 임의의 배치가 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샘플 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채널 와이즈 민과 베리언트 컨캣한 이 부분을 이제 스타일 스페이스라는 곳에 이제 매핑 이제 뿌려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이제 민과 베리언스, 즉 이제 하나의 샘플의 이제 중간 피처로 만들어진 민과 베리언스의 컨캣한 것을 이제 스타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제안하는 이제 프로포즈 아이디어의 이제 오버뷰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저자는 이게 여러 소스 도메인이 있을 때 보신 것 같이 이제 클래스마다의 샘플이 이제 그 개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마다의 샘플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이 맞춰준 방식은 이제 좀 더 이제 샘플이 많은 도메인이 그 적은 도메인에게 그 샘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스타일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밸런싱이 된 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 오그멘테이션 같은 걸 결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한 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소스 도메인이 1, 2, 3 이렇게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있을 거잖아요. 소스 도메인이. 그때 이제 이 소스 도메인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유니파이드 스타일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이걸 구하는 방식이 간단한데 이 각 도메인이 이게 아까 각 도메인의 이제 스타일이 정해되어 있으면은 이제 먼저 이 각 도메인의 스타일의 이제 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도메인마다의 이제 평균 분포가 되겠죠. 그때 이제 또 그 소스 도메인의 평균 분포에 또 평균을 구하게 돼서 유니파이드 도메인의 이제 그 분포의 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무엇을 하냐 했을 때 만약에 이미 이제 보이지 않는 타겟 도메인, 즉 테스트 도메인을 했을 때 이제 테스트 도메인의 이제 스타일을 추출하고 그거를 이제 이런 거리들을 이제 다른 도메인들과의 이제 거리를 고려해서 보니까
이 스타일은 소스 도메인 3에 있는 스타일과 매우 비슷하니까 이 데이터는 아마 소스 도메인 3으로 이제 스타일로 옮기면은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도메인으로 이제 스타일을 매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일 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스타일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소스 도메인은 모든 데이터를 개수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대해서 다 하는 게 맞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각 그 학습할 때 뽑히는 미니 배치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논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커뮤테이션 그러니까 계산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어쨌든 이제 먼저 이제 스타일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소스 도메인 A와 이제 소스 도메인 B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초록색은 이제 같은 이제 그 클래스 샘플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제 그 샘플들 개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어떤 클래스 샘플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4개와 2개가 있으면은 그럼 적어도 소스 그 도메인마다 평균적으로 이 클래스의 샘플은 3개가 있겠구나 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소스 도메인 A에 있는 샘플 1개를 소스 도메인 B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옮기냐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아까 전에 A, B, C, D가 4개가 있을 때 이거의 조합 중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조합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D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을 다 따졌을 때 이제 C, D 조합이 가장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샘플이 되는데 왜 저자는 이 과정을 이제 수행하냐면 이 스타일이 비슷한 샘플은 그 하나가 없더라도 다른 거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애를 다른 데 보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CD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B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또 이 CD 중에서 어떤 걸 보내게 되냐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나머지 CD가 A, B하고 거리를 고려했을 때 보시면 이제 C가 D보다 나머지 샘플과 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거리 가까운 이 C를 이제 다른 도메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것도면 되냐라 했을 때 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어쨌든 소스 도메인 A와 이제 소스 도메인 B는 어떻게든 이제 그 스타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스 도메인 A와 그 다음에 소스 도메인 B에 있는 2개의 이제 데이터를 적절히 고려해서 믹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이 다른 도메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미니 배치에 있는 이제 클래스들 그러니까 그 소스 도메인들마다의 클래스들의 이제 샘플 수를 이제 밸런싱하는 과정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일 밸런싱을 맞추고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이제 테스트 단계 있을 거잖아요. 그럼 테스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샘플을 가장 가까운 도메인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각 도메인마다 평균 스타일을 계산하고 또 그 도메인들마다의 평균 이제 스타일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이 각 도메인이 이 유니파이드 도메인의 거리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만약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또 이 경우는 나머지 소스 도메인들과의 이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하고요. 이때 어느 정도 거리가 멀다 했을 때는 얘는 확실히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했을 때는 이 3개 중에 가장 가까운 도메인으로 그 평균 스타일로 바꾸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그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를 다 끝냈고요. 이제 실험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먼저 시작하게 되고 데이터셋은 팩스하고 VLCS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저자는 이제 다른 논문과 조금 차별되게 이제 시나리오를 또 구성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임밸런스고 이제 두 번째는 크로스 도메인 클래스 임밸런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임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들마다 이제 클래스의 샘플 수를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소스들마다 그 클래스의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의 개수가 좀 불균형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경우를 더 극한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각 도메인은 어떤 클래스가 아예 없는 걸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포토 같은 경우에 강아지에 해당하는 샘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해당하는 클래스가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을
아예 없애는 그런 식의 좀 더 극한적인 상황을 조성해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데이터셋,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의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원래 그냥 팩스나 벨을 사용해서 실험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신 것 같이 이제 제안하는 방식을 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냥 베이스라인으로만 이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비교하는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방식이 이제 그냥 스타일을 이제 개수를 맞추고 또 그 테스트할 때 샘플이 이동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오그멘테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 그러니까 논문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메소드를 단일적으로만 사용한 것만으로는 이제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방식을 이제 다른 오그멘테이션과 같이 결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저자는 자신들의 방식이 어떤 오그멘테이션과도 잘 결합해서 성능을 잘 올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러스 도메인 데이터 임밸런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각각 스타일 밸런싱과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 시프팅만 이제 따로따로 했을 때 그런 성능을 보는 건데, 보신 것 같이 이제 단일 각각을 했을 때도 성능이 이제 잘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잘 결합돼서 성능이 잘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크로스 도메인 클래스 임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만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보신 것 같이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스타일만 바꾸는 경우보다만 적용했을 때 오히려 스타일 밸런싱보다만 적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샘플이 아예 없다면, 그러니까 임밸런스가 너무 심각하다면 스타일 밸런싱 없이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스타일 밸런싱까지 결합을 해야 이제 성능이 효과적으로 오른다라고 저자는 이제 주장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셋, 그러니까 아까 팩스만 했기 때문에 VCS에서도 이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믹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그냥 TS만 적용했을 때가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믹스 스타일이든 이제 DSU든 자신들이 제안하는 방식을 했을 때 모두 성능이 베이스라인보다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턴스 리트리버리라는 건데요. 이 분야는 조금 생소해서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사진을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네트워크가 하는 거는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른 뷰에 있는 이 똑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찾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찾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스코어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매트릭이 MAP, R1, R5, R10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R1, R5, R1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의 후보를 뽑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10개의 후보 중에서 진짜 이 정답을 고른 비율을 말한 거고, 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후보 중에서 진짜 정답이 있는 확률, 그러니까 상위 5개 중에 말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것들의 평균을 MAP로 이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 1501에서 했고, 테스트는 그리드에서 진행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한 거죠. 마켓 1501 그리드, 또 다른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학습하고 테스트도 마켓 1501에서 한 그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서도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성능을 잘 올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 디스커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험의 이제 결과들은 다 이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스타일 오그멘테이션과 결합해서 성능을 올린 걸 보여주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이제 방식들과도 잘 결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 건데, ML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러닝 베이스의 이제 메소드고요. CDAN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라이먼트 베이스의 메소드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들이 제안하는 방식을 이제 합쳤을 때 성능을 잘 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릴레이티드 워커에서 클래스 임밸런스드와 관련해서 기존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기존의 방식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자신들의 방식을 결합했을 때 더 성능이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멀티 도메인에 있는 클래스 임밸런스드 문제에서 자신들의 방식이 잘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실험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 멀티 도메인으로만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도메인 하나의 이제 도메인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하나의 나머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자신들의 방식이 이제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도 잘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밸런싱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메인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는 그냥 스타일만 옮기는 그 과정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이제 스타일을 옮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싱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셋업을 통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컨클루전은 이제 테스트 타임 스타일 시프팅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본인들이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멀티 도메인의 이제 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계점으로는 아까 스타일 밸런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미니 배치마다 수행한 걸 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코스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스타일을 이제 완전히 가까운 소스 도메인을 완전히 이동하는 건데 완전히 스타일을 이동했을 때 그게 정말 가장 옵티멀일까라는 게 된 거죠. 어쨌든 그 테스트 도메인에 있는 스타일은 소스 도메인과 완전히 다른데 그걸 다 버리고 소스 도메인에 완전히 가도 되는가라는 그런 약간의 의문점 그런 게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이제 논문의 발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